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고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작자 미상의 설화 전설입니다. 조신의 꿈입니다. 자, 하룻밤 꿈으로 깨달은 인생의 무상함. 그러나, 자, 우리 인생이 더럽다, 무상하다, 이런 내용을 수업할 때 사실은 고민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도움되는 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 부탁합니다. 자, 하룻밤 꿈으로 깨달은 삶의 의미. 자, 무상한 인생이라도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자 미상설화 조신의 꿈 해석. 구운몽도 그렇고 인생이 무상하다는 내용을 다룬 작품을 볼 때, 무상한 인생, 우리 실컷 놀고 가리라,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온 김씨 처녀에게 홀딱 빠진 승려 조씨는 김씨 처녀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가자 부처님께 따지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김씨 처녀를 만나 혼인하고 살았지만 그 삶은 고통 속이었습니다. 자식까지 이런 아픔에 몸부림치다가 조신과 김씨는 늙고 병들고 굶주리다가 삶의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헤어집니다. 김씨 처녀와의 만남이 꿈속이었던 그것이 다행이었습니다. 잠을 깬 조신은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정토사를 짓고 수행하다가 사라졌습니다. 이런 내용을 정리하는 게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바위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부서집니다. 아름다운 외모도 세월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건강한 사람도 나이 들면 병들게 됩니다. 영원할 것 같은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됩니다. 자, 인생은 덧없는 것이란 말이 그래서 나옵니다. 영원한 것 없는 우리의 삶,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옳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모여서 오늘이 되고 오늘이 모여 내일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소중히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김만중 구운몽입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입니다.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 공부 필요합니다. 이미 정해진 문제의 유형, 기출, 수능 학평이면 충분합니다. 문제답 해설하는 수업 10시간 듣는 것보다 스스로 한 편 본문 정리하고 문제 풀어보는 것 도움됩니다. 100편 문제 푸는 것보다 10편 본문 정확하게 공부해야 합니다. 요약시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지문, 문제, 답지, 외적 준거로 된 상황을 파악하고 가장 알맞은 답, 최적답을 찾는 것입니다. 교과서 습득 수완, 본문 중심 학습으로 문장 이해력 키워야 합니다. 문학은 제자료 충분합니다. 이해의 배경입니다. 자, 이 작품은 조신이라는 인물이 태수 김은의 딸과의 혼인을 소원하다 꿈속 체험을 통해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불도에 정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설화로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현실 꿈 현실의 환몽 구조로 꿈이 내화가 되고 현실이 외화가 되는 액자식 구성을 띠고 있으며 정토사라는 절이 세워진 배경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사찰 연기 설화가 됩니다. 증거물이 있으니까 그건 전설이 됩니다. 그죠? 자, 이 작품은 인간의 욕망이 하룻밤 꿈에 불과하다는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이한 점은 꿈속 일생 자체를 어려움과 시련에 가득 찬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남녀가 처음 만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가정을 이룬 기쁨은 거의 드러나지 않고
걸식과 자녀와의 사별, 뿔뿔이 흩어지는 가정의 모습을 상세히 보여줍니다. 인간적 욕망은 실현되더라도 잠깐 사이의 허무한 꿈이라는 것을 넘어서서 욕망의 실현 자체가 끊임없는 실현의 원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한눈에 보기입니다. 환몽구조를 가진 액자식 구성입니다. 환몽구조라는 말은 여러분들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액자식 구성도 또 알아야 되겠죠. 자, 외화는 현실입니다. 외화는 현실인데 김씨 처녀를 사모했고, 이거는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내화는 꿈속입니다. 자, 꿈속의 이야기. 자, 꿈속의 이야기와 현실의 결합된 게 바로 환몽구조가 되겠죠. 세속적 욕망을 성취하나 삶의 고통과 불행을 겪었습니다. 또 외화는 다시 현실인데요. 인생의 덧없음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우고 불도에 정진합니다. 줄거리 여러 번 나오죠. 자,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제 본문 해설은 좀 줄이려고 합니다. 장원을 관리하던 조씨는 태소에 따르게 첫눈에 반한 후 그녀와의 인연을 소원하지만 그녀에게 배필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슬퍼하다가 잠이 듭니다. 꿈속에서, 이게 내화죠. 그녀를 만난 조씨는 부부로 50년 세월을 보내지만 가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녀와 헤어지기로 약속한 후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난 조씨는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닫고 정토사를 세워 불도에 정진했습니다. 자, 감상하기입니다. 옛날 신라 시대 때 세달사, 지금의 흥교사다. 장원이 명주 난리군에 있었다. 자, 이거는 설화 속 시간과 장소가 분명히 드러나죠. 이게 전설입니다. 그죠? 장원은 궁전 귀족 관료 사찰 사유지입니다. 높은 사람들의 사찰의 사유지가 장원입니다. 자, 요거는 또 내용인데요. 지리지를 살펴보면 명주에 난리군은 없고 다만 날성군이 있는데 본래 날생군으로 지금의 영월이다. 또 우수주의 영헌에 날령군이 있는데 본래는 나리군으로 지금의 강주이다. 우수주는 지금의 춘주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한 난리군이 어느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되겠습니다. 이거는 해설을 했죠. 공간적 배경에 대한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삼국유사를 지은 1년이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본서에서는 승려 조신을 보내 장원을 맡아 관리하게 했다. 자, 설화 속 중심 인물이죠. 지명과 인명을 구체적으로 밝힘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사실성을 더해 독자들이 작품 속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라시대 승려 조신이 세달사 장원관리를 맡았습니다. 조신은 택수 김은의 딸을 연모하게 되었고 여러 번 낙산사 관음보살 앞에 나가 남몰래 인연을 맺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조신의 어떤 세속적 욕망이죠. 몇 년 뒤 그 여자에게 배필이 생겼다.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입니다. 조신의 욕망의 좌절이죠. 조신은 다시 관음보살 앞에 갔어서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았다고 원망하며 날이 저물도록 슬피 울었다. 조신의 욕망으로 인한 번뇌와 갈등이죠. 그렇게 그리워하다 얼마 뒤 선잠이 들었다. 자, 내부 이야기로 시작하는 인몽입니다. 꿈속에 들어가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외화입니다. 그죠? 현실의 이야기로 세속적 욕망을 추구했습니다. 꿈에 갑자기 김씨 딸이 기쁜 모습으로 문으로 들어오더니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꿈, 조신의 욕망이 성취되는 곳입니다. 저는 일찍 스님의 얼굴을 본 뒤로 사모하게 되어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부모의 명을 어기지 못해 억지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제 죽어도 같은 무덤에 묻힐 벗이 되고 싶어서 왔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다는 말이죠. 조신과 김씨의 만남, 욕망의 성취입니다. 조신은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 40년을 살면서 자식 5을 주었다. 긴 시간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집이라곤 내백뿐이여 콩잎이나 명아죽국 같은 변변한 끼니도 될 수 없어 마침내 시리에 찬 나머지
가족들을 이끌고 사방으로 다니면서 입에 풀칠을 하게 되었다. 가난으로 인한 괴로움입니다. 현실의 삶의 고통, 이게 이별의 원인이 됩니다. 이렇게 10년 동안 초야를 떠돌다 보니 풀이 난 덜 가난한 시골을 떠돌다 보니 옷은 메추라기가 매달린 것처럼 너덜너덜해지고 100번이나 기어 입은 몸도 가리지 못할 정도였다. 강릉 해현령을 지날 때 15살 된 큰 아들이 굶주려 죽고 말았다. 시련이죠. 아이를 잃은 아픔. 여러분, 우리 상명지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하는 아들을 잃고 그 슬픔으로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말입니다. 조씨는 통곡하여 길가에 묻고 남은 4자식을 데리고 우곡현, 지금 우현입니다. 도착하여 길가에 띠풀로 엮은 집을 짓고 살았다. 부부가 늙고 병들고 굶주려 일어날 수가 없게 되자 10살 난 딸아이가 돌아다니며哭을 했다. 그러다가 마을의 개에 물려 부모 앞에서 아프다고 울며 들어눕자 부모는 탄식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부인은 눈물을 씻더니 갑자기 말했다. 자, 세속적 삶의 고통입니다. 조신 부부가 가난한 삶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처음 당신을 만났을 때 얼굴도 아름답고 갓다운 나이에 옷차림도 깨끗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 설빈환이랍니다. 설빈, 눈 같은 흰 피부, 그 다음 꽃 같은 얼굴, 아름다운 피부와 꽃 같은 얼굴이죠. 한 가지 맛있는 음식이라도 당신과 나누어 먹었고 몇 자 되는 따뜻한 옷감이 있으면 당신과 함께 해 입었습니다. 집을 나와 함께 산 50년 동안 정부는 가까워졌고 은혜와 사랑이 깊었으니 두터운 인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 이래로 쇠약해져 병이 날로 더욱 심해지고 굶주림과 추위도 날로 더해지는데 갯방살이, 셋방살입니다. 하찮은 음식조차 빌어먹지 못하여 이 집 저 집에서 구결하며 다니는 부끄러움은 산과 같이 무겁습니다. 이게 문전걸식이죠. 또 유리걸식이라는 말로도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빌 얻어서 먹는다. 아이들이 주위에 떨고 굶주려도 돌봐줄 수 없는데 어느 기름에 사랑의 삭을 튀어 부부의 정을 즐기겠습니까? 젊은 날의 고왔던 얼굴과 아름다운 웃음도 풀리비의 이슬이 되었고 이런 걸 많이 세상에 변했다는 뜻으로 우리 상전백회라고 합니다. 상전, 뽕나무밭이 푸른 바다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 인생의 덧없음, 인생무상을 나타냅니다. 지조와 난초, 지초와 난초, 영지와 난초는 좀 귀중한 식물입니다. 지조와 난초 같은 약속, 그리고 중요한 약속도 회오리 바람에 날리는 버들솜이 되었습니다. 남녀간의 약속, 금성 맹약도 버들솜이 되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문장가, 고왔는데 지금은 이렇다. 문장가 핵구적 표현으로 인생의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내가 있어서 근심만 쌓이고 나는 당신 때문에 근심거리지만 많아지니. 이것도 대구적 표현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옛날의 기쁨이 바로 근심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세속적 욕망의 무상함을 지금 깨달았는 거죠. 당신이나 나나 어째서 이 지경이 되었는지요. 여러 마리 개가 함께 굶주리는 것보다도 가족 전체를 여러 마리 새라고 했습니다. 가족 전체를 비유적으로 표현했죠. 짝이른 난새는 상상의 새로 부부가 헤어져 사는 것을 짝이른 난새라 합니다. 거울을 보면서 짝을 그리워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자, 함께 있는 것보다 헤어지는 것이 좋다. 현실의 삶의 환상이 깨어졌습니다. 힘들면 버리고 편안하면 친해지는 것은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이런 걸 우리 염랑세태랍니다. 뜨거워졌다가 차가워졌다 하는 세태, 좋다 했다 싫어졌다 하는 그런 세태라는 거죠. 힘이 있을 때는 아첨하고 없으면 푸대접하는 형편, 인정상 차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가고 멈추는 건 역시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고 헤어지고 만나는데도 운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에 따라 이만 헤어지기로 합시다. 조신의 아내가 삶의 고통과 괴로움을 호소하며 헤어질 것을 정했습니다. 조신이 이 말 듣고 기뻐하며 각기 아들 둘씩 나누어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아내가 말했다. 현실의 어려움이 두 사람의 마음조차 바꾸었죠. 조신도 헤어질 것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못 꺼낸 거죠. 저는 고향으로 향할 것이니 당신은 남쪽으로 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신은 이별하고
길을 가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자, 꿈속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강몽이죠. 지금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짧은 시간에 50년의 인생살이를 느꼈잖아요. 여기까지가 꿈속 이야기 내화가 됩니다. 조신 부부가 헤어지고 조신은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희미한 등불이 어디로 어른거리고 밤이 깊어만 가고 있었다. 아침이 되자 수염과 머리카락이 모두 새하얗게 새어 있었다. 조신은 망년자시라여 멍하니 정신을 잃었습니다. 세상 일에 전혀 뜻이 없어졌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았죠. 고달프게 사는 것도 이미 싫어졌고 마치 100년 동안 괴로움을 맛본 것 같아 세속을 탐하는 마음도 얼음 녹듯 사라졌다. 자,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부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깊이 참회하는 마음이 끝이 없었다. 자, 세속적 욕망을 품은 것에 대한 반성입니다. 꿈속의 고뇌로 인한 인생 무상, 삶의 흠함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해연으로 가서 아이를 묻은 곳에 파보았더니 돌미륵이 나왔다. 자, 큰아들을 묻은 장소죠. 돌미륵은 꿈과 현실을 연결하는 매개체인데 전설의 구체적 증거물로서 이야기의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사운연기설화라고도 합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서 가까운 절에 모시고 서울로 돌아와 장원을 관리한 직책을 사임하고 물러나고 개인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짓고서 수행했다. 정토사는 구체적 증거물이 있는 전설이죠. 그래, 사찰 연기설화입니다. 참고 신화는 신성성이 있고 전설은 진실성 증거물이 있습니다. 민담은 흥미성입니다. 그 후에 아무도 조신의 종적을 알지 못했다. 자신의 모습을 알지 못했다. 이래서 이제 어떤 신비로운 분위기가 들죠. 외화입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깨달은 조신이 자신의 재산을 털어 정토사를 지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논평은 가전체 문학의 특징 중 하나인데요. 다른 작품에도 이런 것이 나옵니다. 글의 끝부분에 있는 글쓴이의 평가입니다. 이 전을 읽고 나는 책을 덮고 지난 일을 곰곰이 돌이켜보니 어찌 반드시 조신의 꿈만 그러하겠는가. 자, 인생의 무상함이 세속적인 덧없음이 조신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서리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인간 세상의 즐거움을 알아 기뻐하면서 애를 쓰지만 특별히 깨닫지 못할 뿐이다. 그 세속적 욕망에 빠져 깨닫지 못할 뿐이라는 겁니다. 이 조신의 사건, 개별적 구체적 사실을 보편적 가치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자, 서술자의 논평입니다. 따라서 노래를 지어 경계한다. 경계는 타일러 주의하게 한다.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노래의 목적은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입니다. 즐거운 시간은 잠시뿐 마음은 어느새 시들어 남모르는 거심 속에 젊던 얼굴 늙었네. 자, 세속적 욕망의 덧없음 허무함이고요. 다시는 좁쌀밥 있기를 기다리지 말지니. 자, 좁쌀밥은 요겁니다. 세속적 삶의 덧없음을 뜻하는 황량농 고사입니다. 당나라 노생이 꿈속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80까지 살다 죽었는데 깨어나 보니 주인이 짓던 좁쌀밥이 익지도 않은 짧은 시간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황량몽 고사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힘든 삶 한순간 꿈인 걸 깨달았네. 이런 걸 우리 인생무상 일장춘몽이라 하죠. 인생무상 일장춘몽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몸을 닦을지 말지는 먼저 뜻을 성실해야 하거늘 수신, 몸을 닦기 위해서는 성실해야 한다. 호라비는 미인을 꿈꾸고 도적은 장물을 꿈꾸네. 호라비와 도적은 세속적 욕망에 집착한 사람들입니다. 미인과 장물은 세속적 욕망의 대상이죠. 그 세속적 욕망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어찌 가을날 맑은 밤의 꿈으로 세속적 욕망에 초연한 꿈이죠. 이 꿈으로 때때로 눈을 감아 청량의 세계에 이르는가. 청량의 세계는 맑고 서늘한 세계, 이건 세속적 욕망에서 초월한 상태입니다. 그 세속적 욕망을 벗어나야 청량의 세계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속적 욕망을 가지고는 우리가 인생무상 이거
번뇌가 없는 그런 세상을 만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음운의 형식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통한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는 가르쳐서 깨우친다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설화입니다. 증거물이 있는 전설입니다. 자, 사원, 연기, 설화가 됩니다. 현실, 꿈, 현실의 구조를 갖는 환몽설화고요. 성격은 불교적이고 또 환몽적이고 서사적이고 교훈적입니다. 주제는 인간 욕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과 집착의 무상함, 인생 무상에 대한 깨달음, 하룻밤 꿈을 통해 깨달은 인생의 무상함입니다. 자, 특징입니다. 구체적 시간과 공간적 배경이 드러납니다. 공간적 배경과 관련된 증거물, 돌부처가 있죠. 통해 사실성을 부여하는 전설이고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작품 밖 설술자가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운몽, 몽자로 끝나는 소설을 우리 몽자류 소설이라고 합니다. 옥루몽, 옥년몽 뭐 이런 많습니다. 구운몽의 근원 설화가 됩니다. 환몽 구조는 현실, 꿈, 현실의 구조입니다. 액자식 구성은 내화와 외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화는 꿈속이고 외화는 현실입니다. 조신의 꿈속 이야기를 압축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조신의 이야기를 보편적 가치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현재를 대비하여 현재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운명론적 사고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불교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관련 성어, 일장춘몽, 한단지몽, 남가일몽, 황양몽 전부 덧없는 한바탕 꿈이란 뜻입니다. 비유적 표현, 짝이른 난새, 무새가 다 굶어 죽는 을 활용하여 비참한 현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산문 속에 운문을 삽입해서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독자에게 주의를 환기하고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